안녕하세요. 명도 강의를 맡은 단성입니다. 저는 전업 투자자로 경매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명도가 무척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5건의 물건을 낙찰받고 하나씩 처리하면서 명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명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도의 의미. 제가 생각하는 명도란 점유자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통해 내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상에는 이사비 또는 시간 둘 중 하나로 점유자와 줄다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점유자를 만나러 갈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점유자와 첫 만남에 예의를 갖추되 가볍게 보이면 안 됩니다. 점유자와 협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겨서 끌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점유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점유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그에 맞는 전략을 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삼자화법을 쓴다. 보이지 않는 나의 편을 추가시키면 됩니다. 네 번째, 협상의 키를 내가 갖고 점유자를 리드해야 합니다. 협상 시 최소 자금부터 제시하고 그에 맞게 협상을 주도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협상을 마무리되면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남겨두면 점유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명도를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방문, 부재 중인 경우에 A4 문구와 연락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두 번째 방문, 점유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점유자가 어떤 생각과 앞으로 이사 계획을 알아보면 됩니다. 세 번째 방문, 협상이 되었다면 명도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미리 준비한 양식에 도장과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가면 됩니다. 네 번째 방문, 협상이 안 될 시 인도 명령과 강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점유자에게 강력하게 압박이 됩니다. 자, 경매는 인도 명령 제도가 있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을 보면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는 강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6항을 보시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3항의 인도명령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말은 법원에서 낙찰자 대신 집행관을 보내서 강제 집행을 해줍니다. 경매로 제가 받은 5건 낙찰을 받고 공매로 1건 낙찰 중 2개의 명도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명도 사례 첫 번째, 인천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자, 2019년 12월 18일 낙찰을 받고 13일 날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자, 첫 번째 방문을 해요. 부재 중이어서 A4 문구를 붙이고 저녁에 전화가 옵니다. 점유자, 집이 낙찰된지 모르고 있었고 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서 기다리는 중이다. 저는 1월 16일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단으로 점유이고 현 시세 월세에 발생되고 청구되니 일주일 안에 이사 날짜를 정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두절이었고 그래서 저는 소유권 이전을 바로 신청하고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제가 법원에 서류 열람한 내용이고 A4 용지 문구입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낸 사진들입니다. 1월 23일 연락이 안 되자 저는 강하게 강제 집행을 법원에 가서 신청합니다. 자, 1월 24일 강제 집행 신청하고 이 다음 달 말일까지 이사를 가지 않으면 2월 초에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서 강제 집행을 들어갈 거라고 문자를 남기며 점유자를 압박합니다. 그러자 바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옵니다. 점유자, 이번 주에 법원 집행관이 찾아왔었고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나가지 않으면 2월 10일 강제 집행 진행한다
라고 하며 열흘 안에 집을 비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강제 집행한 사진들입니다. 강제 집행 신청한 사진들입니다. 자, 약속대로 2월 2일 다시 전화가 와서 사정이 생겨서 2월 12일 집을 비운다고 하였고 2월 12일은 이사를 나감. 그래서 저는 관리소에 가서 공과금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받고 명도가 완료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인천에 있는 단지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공매로 받은 물건이기에 제가 공매로 낙찰받자 바로 점유자로게 찾아갑니다. 이건 공매로 받은 물건이기에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반지하라 혹시 누수가 있거나 집이 곰팡이가 있을까 해서 바로 찾아갑니다. 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온몸에 문신이 있는 두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찰 대리인입니다. 이 집이 공매로 넘어가서 낙찰되었고 앞으로 이사 계획은 잡으셨나요? 그러자 70대 어르신이 문신한 어르신이 큰아들이 집 담보로 보증을 서줬고 큰아들한테 돈을 받든 알아서 해라. 나는 이 집에서 죽어도 못 나간다. 내 몸에 손만 대봐. 그래 저는 아무래도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법으로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용 증명을 보내고 다음 주에 점유이전 가처분과 명도 소송으로 압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자 일주일 지나서 점유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사도 못 가니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법 진행 상황을 계속 문자로 보내어 압박하였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우리 꼰대가 잘 몰라서 그러니 이사비 150만 원 주면 나가겠다. 저는 회사 방침상 잔금을 납부하면 이사비는 없지만 2주 안에 나가면 50만 원 정도는 얘기해 보겠다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은 다시 전화가 옵니다. 그럼 50만 원을 주면 약속대로 2주 안에 이사 가겠다. 저는 그럼 회사 방침상 명도 합의서 양식의 사진을 문자로 보낼 테니 확인하고 사진에 이름, 민증번호, 주소, 날짜, 도장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에 사진이 오고 이름과 도장, 사인된 문자가 옵니다. 고로 20년 7월 17일 이사를 가고 명도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삿짐이 다 싼 집을 비운 사진을 받고 형광키와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하고 사진을 받아본 뒤 제가 50만 원 보내고 명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건의 낙찰 물건 중 4건은 이사비 없이 시간을 좀 더 주어서 명도가 완료되었고 공매 한 건만 이사비 150만 원을 요구했지만 이사비 50만 원으로 협상을 하여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공매는 인도 명령 제도가 없기에 내용 증명과 점유이전 가처분, 명도 소송을 통해서 점유자를 압박한 사진들을 제가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인테리어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사항별, 항목별, 공정별로 나누기. 자, 첫 번째, 최소 5곳 이상의 견적을 받아본다. 항목별 분리해서 견적을 받자. 두 번째, 낙찰받은 지역 중개사에게 수리 잘하는 업자를 소개받는다. 세 번째, 업자 번호가 부족하면 물건지 근처에 인테리어 부분별 네이버로 검색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바쁘니까 사진만 보내달라는 업자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면 눈탱이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네 번째, 5곳의 견적을 꼼꼼히 비교하고 견적을 물어볼 때 성실하고 믿음이 가는 업자를 선택합니다. 자, 5번째, 인테리어에는 공정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도배 장판, 두 번째, 싱크대, 세 번째, 화장실, 네 번째, 베란다 도색, 5번째, 샤시, 6번째, 배관. 자, 견적을 받아보면 욕심이 생기는데요. 저희는 투자자이기에 가성비가 좋은 수리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는 임차인이 빨리 맞추고 싶다면 싱크대를 교체하거나 화장실을 리모델해주면 좋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분들 중 여성의 마음에 들어야 집을 선택받기 때문이죠. 자,
제가 최소 5곳의 견적을 받아보고 항목별 금액을 분리하여 비교하여 했습니다. 자, 5곳의 견적을 비교하였고, 도배장판 이렇게, 샤시, 몰딩, 화장실 이렇게 비교하였고, 저는 세 공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일러 교체, 두 번째는 샤시, 세 번째는 도배장판, 조명, 욕실, 싱크대, 페인트 이렇게. 그래서 저는 15일 동안 이렇게 나누어서 공정을 진행해왔고, 제가 스케줄을 짜서 배관 공사, 샤시 공사 나누고 나머지 공사들을 순서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건 첫 번째 제가 낙찰받은 현장 사진입니다. 방마다 짐이 가득 차 있었고 집 안 곳곳에서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35년 된 아파트였기 때문입니다. 짐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 사진들입니다. 제가 바닥 배관부터 철거를 하고 배관을 새로 깔고 배관 공사를 시작하고 미장을 하고 배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샤시 다 철거를 하고 샤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를. 자, 세 번째 공정으로는 화장실, 싱크대, 그리고 베란다, 타일, 도배, 장판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인테리어 된 모습입니다. 거실 부분, 방, 싱크대, 화장실, 현관, 베란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턴키로 인테리어를 맡겼으면 3천만 원 비용이 달라고 했지만 저는 세 공정으로 나누어 제가 직접 스케줄을 짜고 15일 동안 출근을 하여 1,800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도 인테리어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집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를 협상을 통해 내보내는 것입니다. 협상은 이사비 또는 시간 둘 중 하나면 가능합니다. 법은 낙찰자의 편입니다. 협상이 안 되면 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조급함을 버리고 차근차근 진행하면 명도 어렵지 않습니다. 점유자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턴키로 맡기지 않는다. 물건지 근처 부동산에게 인테리어 잘하는 곳을 업자를 추천받는다. 그리고 내가 따로 인테리어를 검색한다. 최소 5곳의 견적을 받아 본다. 그 세부 항목별 금액을 적어달라고 한다. 5곳의 견적을 항목별 비교하고 마음에 드는 업자와 최종적으로 가격을 협상합니다.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많이 하면 좋지만 저희는 가성비를 생각하며 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송이었습니다.